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주제를 저희가 크레딧 채권 시장 소식을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자, 먼저 지금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크레딧 채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이 금리가 하락한 만큼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크레딧 채권이 강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네. 크레딧 채권은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신용 등급이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채나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등이 속하는데 네. 이제 종류를 불문하고 크레딧 채권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린 상태입니다. 네. 네, 또 금리뿐 아니라 신용 스프레드도 줄었는데요. 이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와 크레딧 채권 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딧 채권은 신용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국고채보다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네, 신용 스프레드가 커지면 다시 말해서 이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네. 크레딧 채권의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고 네. 또 반대로 금리 차가 좁아지면 크레딧 채권의 상대적 위험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했다는 것도 이 크레딧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고채 금리 쪽으로 더 붙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 자금 조달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 채권이라는 게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좀 나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이 자금 집행이 보통 재개되는 연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연초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연초 효과가 무색할 만큼 올해 들어서 한 3월까지 이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미매각 리스크가 다소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은 건데요. 네. 네, 수요 예측은 이제 기업들이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네. 이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런 수요 예측에서 미매각이 됐다는 건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투자금을 모두 받아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런데 4월 들어서면서부터 회사채 시장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조금 감지됩니다. 네. 이 수요 예측에 점차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평가가 신용평가사별로 엇갈리는 이 등급 스플릿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집액의 6배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오. 네, SK텔레콤과 SK네트워크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계열사들은 이제 나란히 수요 예측에서 각각 1조 원이 넘는 주문을 확보했는데 예. 이제 SK그룹은 회사채 빅 이슈어로 통합니다. 이런 빅 이슈어의 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또 물론 이제 우량 등급인 AA급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A 플러스 등급인 주하나와 이원도 수요 예측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오. 네, 특히 비우량에 속하는 BBB 플러스인 대한항공도 네. 대규모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등급 전망이 상향돼서 신용 등급이 A 등급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네, 이런 점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평가되고요. 또 이 외에도 주주 대표 소송과 관련해서 이 경영권 이슈가 불거진 곳이 있는데 네.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런 경영권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을 앞두고 불안 요소가 부각됐지만 무난히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기업별로 인기가 있는 회사채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전반적인 수요 예측이 흥행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기업 계열사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회사채별 온도 차이가 조금 네.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현대 캐피코의 경우에는 이번 주 초에 수요 예측에 나섰는데 모집금의 11배나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후광에 힘입어서 수요 예측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되고요. 예. 하지만 GS그룹에 속하는 GS엔텍은 예. 모 회사인 GS글로벌의 이 지급 보증을 받아서 신용등급 A를 받았는데도 네. 이제 수요 예측에서 미매각됐습니다. 이제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영향이 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예. 네, 같은 날에 수요 예측에 나선 콘텐트리 중앙도 1년물의 경우에는 목표 금액을 모두 못 채웠습니다. 이제 A급 이하 기업의 실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또 건설업계와 같은 특정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미매각을 내면서 이제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달에 시멘트 제조 기업인 쌍용 C&E가 1,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에 나섰는데 이제 들어온 수요가 절반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이제 같은 날에 이 원이 수요 예측에서 흥행한 것과 꽤 대비되는데요. 지난달에 수요 예측에 나선 신세계 건설도 800억 원 모집에 겨우 100억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회사채 시장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지금 회복되는 회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공사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차별화됩니까 이것도? 네, 공사채 시장 전반적으로는 공사채도 이제 모처럼 온기를 되찾은 모습인데요. 예. 이제 공사채 중에서도 AAA급이죠. 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에 이어서 AA 플러스급인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대구교통공사도 네. 채권 발행을 위해서 실시한 입찰에서 풍부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이른바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만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사채도 만기와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연초부터 빠르게 가산금리가 하락한 3년과 5년 부근 채권을 중심으로 네. 금리 메리트가 줄면서 공사채도 중장기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장기물의 경우에는 그동안 발행량이 적어서 가산금리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네. 은행채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이 시중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금리도 하락하면서 벌써 기준금리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렸는데요. 아유. 네, 얼마 전에 우리은행이 발행한 1년물 채권 발행 금리가 네. 3.500%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인 거죠. 예. 네. 네, 신한은행 1년 6개월물과 하나은행 2년물도 발행금리가 각각 3.580%와 네. 3.610%를 기록해서 네. 기준금리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네. 이제 공사채 등이 발행하는 초우량 기업원과 전자단기사채 발행금리도 이미 기준금리를 하회한 상태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크레딧 채권은 기준금리가 보다 높은 금리를 갖는 게 당연한 건데요. 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초단기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돈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 금리 또한 추가 하락할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단기 은행채나 CD 금리 등에 연동이 되는 신용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단기물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장기물에 대비해서 이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이라서 그렇습니까? 이 채권 시장이 만들어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이제 보통 단기물은 이제 기준금리 영향이 더 많이 받는데요, 장기물보다. 예. 이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해외 기관은 국내보다 더한 이제부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있는데요. 네. 이제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이르면 올해 8월부터 25bp를 먼저 인하를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는 누적으로 총 75bp나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JP모건과 BNP 파리바 등 다른 외국기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서 그 전망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내놨는지도 궁금해요. 네, 한국은행은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 등에서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는 또 경기 악화에 베팅하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누가 맞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하자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국은 아니라고 하고 시장은 곧 내릴 것이라고 해서 금리 떨어지고 이런 네. 게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네, 이 실제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에 네. 역캐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투자자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그 조달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의 채권을 사두면 사실상 더 비싼 금리의 채권을 사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금리가 예상과 달리 내려가지 않으면 더 비싼 금리의 채권을 사뒀으니까 손해가 불가피한데요. 이제 다만 기관별로 그런 역캐리에 느끼는 부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자체 신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은행권에서는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이제 이와 달리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보다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자금 조달을 하는 그 금리가 더 높고 또 연내에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 그 실적 압박이 더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 시점보다 더 늦어질 경우에 증권사의 경우에는 역캐리 손실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텐데요. 네. 네, 이런 역캐리 문제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새롭게 이제 한전채 등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한전채는 사실상 한국전력은 사실상 망할 일이 없으니 예. 예. 이제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한전채는 뭐 신용도가 초우량한 수준이고요. 네. 또 금리까지 최근에 높아져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연초에도 한전채 금리 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한전채가 최근에 발행을 또 다시 늘렸는데, 네, 이 때문에 크레딧 채권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별명답게 한전채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되살아난 이 크레딧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 취재 파일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